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는 어떻게 살아볼까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만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니어 세대야말로 새해 계획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하고 나면 정해진 일과가 없어집니다. 회사에 출근할 필요도 없고 누가 시키는 일도 없습니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계획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방향만 있어도 됩니다. 계획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뿌듯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마음, 관계, 취미, 재정, 생활 환경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새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만의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새해 계획이 시니어에게 왜 특별히 중요한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가 있으면 뇌가 젊어집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매일 비슷하게 지내면 뇌가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현역 시절에는 회사가 리듬을 만들어줬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마감 시간, 이런 것들이 하루를 구조화해 줬습니다. 은퇴하면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해 계획은 1년에 큰 리듬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이 나옵니다. 셋째, 성취감이 행복을 줍니다.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혈압을 잘 관리하겠다. 매일 30분씩 걷겠다. 체중을 3kg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건강 목표가 있으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연히 건강해야지 하는 것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다섯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계획을 세우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또 손자녀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가족에게 전하는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영역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몸 건강입니다. 새해 건강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는 목표를 세우세요. 운동 목표부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계신다면 매일 10분 산책하기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20분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미 걷기를 하고 계신다면 강도를 조금 높여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보세요. 또는 걷기 외에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간단한 스쿼트나 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 목표를 세울 때 요일과 시간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월수금 아침 9시에 동네 한 바퀴 돌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실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냥 매일 운동해야지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식습관 목표도 세워봅시다.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한두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단백질 반찬 꼭 먹기, 저녁 식사 후 간식 줄이기, 국물 요리 싱겁게 먹기.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올해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물 마시기도 좋은 목표입니다. 하루에 물 6잔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물을 잘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올해 꼭 받아야 할 검진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암검진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미리 일정을 잡아두세요. 몇 월에 무슨 검진 받기 이렇게 달력에 적어두세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 목표를 세우세요. 혈압약 꼬박꼬박 먹기, 혈당 수치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기. 당연한 것 같지만 목표로 명확히 하면 의식이 달라집니다. 금연과 절주 목표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새해야말로 끊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담배의 해로움이 커집니다. 금연에 성공하면 몇 개월 만에 폐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을 줄여보세요. 일주일에 마시는 횟수를 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면 목표도 생각해 보세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지 않기.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마음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합니다. 직업, 건강, 가까운 사람들. 이런 상실들이 마음에 그늘을 드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하나 정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와 수다를 떨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5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이런 작은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일상에서 감사할 일을 찾는 눈이 생깁니다. 똑같은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우울감이 적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 자체가 건강을 해칩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걱정이 현실적인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행동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내려놓으세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계획에 넣으세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도 아프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민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해롭고 따뜻한 관계는 건강을 지켜줍니다. 가족 관계 목표를 세워보세요.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부부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는 배우자와 대화 시간을 늘려보겠다. 함께하는 취미를 만들어 보겠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 주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바빠서 자주 연락이 안 된다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기. 이런 목표를 세우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다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른이 된 자녀의 삶을 존중하면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손자녀와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손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함께 산책하기, 함께 책 읽기, 함께 요리하기. 이런 시간들이 손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친구 관계 목표도 세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사를 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친구들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올해는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정기적으로 모임 가지기. 이런 목표를 세워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문화센터 강좌를 들으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것이 젊을 때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빨리 형성됩니다. 지역사회 활동 목표도 생각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 쓴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지역 복지관, 도서관, 종교단체 등에서 봉사활동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노인회, 경로당, 주민 모임. 가까운 이웃과 친해지면 생활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급할 때 서로 도울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올해는 남의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지 않겠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관계를 망칩니다.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갈등이 있는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사람, 서운함이 남아있는 사람. 올해 용기를 내서 화해해 보는 것도 좋은 목표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남은 인생을 위해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움과 취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올해 새로 배워볼 것을 정해보세요. 외국어, 악기, 그림, 서예, 컴퓨터, 요리. 배울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뭘 배울지 모르겠다면 어릴 때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또는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바빠서 못 시작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어떤 강좌를 들을지 알아보고 등록해 보세요. 취미 활동 목표도 세워보세요. 등산을 좋아한다면 올해는 새로운 산에 도전해 보세요. 사진을 좋아한다면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해 보세요. 독서를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아직 마땅한 취미가 없다면 올해 하나 만들어 보세요. 취미는 혼자 하는 것도 좋고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로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취미로는 등산, 탁구, 당구, 춤, 합창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생활 목표도 좋습니다. 올해 전시회 몇 번 가기, 공연 몇 번 보기, 여행 몇 번 가기. 이런 목표를 세워보세요.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가보고 싶은 곳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계절마다 한 곳씩 다녀오겠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독서 목표를 세워보세요. 어떤 책을 읽을지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눈이 안 좋으시면 큰 글씨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재정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확인하고 가계부를 써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안 보는 유료 채널 해지하기,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충동구매 줄이기.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저축 목표도 있으면 좋습니다.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면 비상금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과 연금을 점검하세요.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무엇인지,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 없는 보험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보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예방 목표도 필요합니다. 올해는 어떤 경우에도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 자녀를 사칭한 돈 요구,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 이런 것들은 모두 사기입니다. 큰돈이 움직이는 일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하루 이상 생각한 후에 결정하세요.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지출을 관리하게 되고 자녀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 환경입니다. 매일 생활하는 공간을 정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계획입니다. 집 정리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래되어서 안 쓰는 것, 언젠가 쓰겠지 하고 쌓아둔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매주 서랍 하나씩, 한 달에 방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자녀에게 주거나 기부하세요.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보험 증서, 통장, 부동산 서류, 유언장.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가족도 알 수 있게 해두세요. 만약의 경우에 가족들이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집 안전 점검 목표도 세워보세요. 낙상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문턱,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복도. 이런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거나 센서 등을 달아보세요. 욕실은 특히 중요합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과 샤워 공간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올해 안에 욕실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청소 습관 목표도 있습니다. 매일 10분 정리하기,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 돌리기. 이런 작은 습관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청소는 운동도 되고 성취감도 줍니다. 청소가 힘들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필요하다면 유료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디지털 역량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올해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키워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전화와 문자만 하신다면 올해는 한두 가지 기능을 더 배워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하기, 사진 찍어서 보내기, 유튜브에서 영상 검색하기.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은행 앱 사용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잔액 확인, 이체하기, 공과금 납부. 집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으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서 편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나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 설정하세요. 배달 앱, 택시 앱도 유용합니다. 발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부를 수 있으면 편리합니다. 디지털 배움 목표를 세워보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폰 교육 한번 듣기. 이런 목표도 좋습니다. 같은 또래와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모르는 것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는 법도 익혀두면 좋습니다.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입력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요리법, 여행정보,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안전 목표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스미싱, 피싱에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전화에는 응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끊고 가족에게 확인하세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바꿔주세요.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는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영역의 목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목표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늘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장 하고 싶은 것을 3가지만 고르세요. 많아야 5가지입니다. 그것만 올해 목표로 삼으세요. 나머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도 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건강해지겠다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돈을 아끼겠다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한 달에 외식 횟수를 2번으로 줄이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이어야 실천할 수 있고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적어두세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종이에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화장대, 거울, 책상 위. 매일 보면 의식하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매일 1시간 운동이 목표라면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 습관이 되면 20분으로, 30분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야 큰 성공이 됩니다.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상황에 맞게 목표를 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됩니다. 배우자, 친구, 동호회 회원, 누군가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목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잘 되고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안 되고 있으면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 자체가 무리였는지,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조정하세요.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세요. 맛있는 것 먹기, 가고 싶었던 곳 가기, 사고 싶었던 것 사기. 보상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니어 웰빙을 위한 새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인간관계, 배움과 취미, 재정, 생활 환경, 디지털 역량. 이렇게 7가지 영역에서 목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3가지에서 5가지만 고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게 시작하세요. 새해 계획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방향만 있으면 됩니다. 그 방향을 향해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한 해가 끝날 때 올해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보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힘을 얻습니다. 새해가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우신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올해를 돌아보며 뿌듯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